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무일신TV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주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오늘은 대전으로 왔습니다. 대전에 10만 목회자 집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부득이 지금 숙소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했던 2030들이 지금의 저 이재명 일당과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일당들이 포퓰리즘으로 또 헬리콥터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서 이 돈을 뿌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2030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춤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 돼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거나 이러면 안 돼. 조용히 권면해야 돼. 왜? 이 세대들은 2030 세대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때 배 고른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시대가 흘러오면서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이 6.25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참혹한 전쟁에서 폐허에서 올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고생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었고 우리가 산업을 이렇게 일으켜서 지금의 세대들에게 이렇게 부유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 골았다고 하면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들이 기가 막히게요 여러분 지금의 이 포퓰리즘 정권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얘네들 2030이 뭐냐? 만국으로 가는 열차를 이 친구들이 맡고 있다. 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광우병 선동에 나갔죠. 아시잖아요. 불과 지금부터 한 10년 조금 넘었죠. 얘네들은 30세대고요. 20세대들은 지금 촛불 시위에 다 왔었습니다. 자, 광우병, 그 다음에 조국이의 이 불공정한 입학, 지금의 이재명의 대장동, 그리고 윤미향이의 위안부의 그 파렴치한 행동, 추미애의 그 아들의 불공정한 거 지금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에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 조국이 딸, 그 다음에 이낙연 아들까지 고려대학교에 쉽게 말하자면 수능 시험 없이 특채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장하성이가 있는 그 학과에 이 사람들이 다 입학이 됐거든요. 자, 만약 이것까지 다 들통이 난다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쟤네들이 했던 건 전부 거짓말이고 싹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광우병 조국이 대장동 사건에 이 사건을 겪은 2030 청년층의 70%가 기본소득 세금 살포에 반대합니다. 야,
얘네들이 한 달에 뭐 기본소득 50만원, 100만원 이거 준다는 거 반대한다. 그것은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우와,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여당에서 세금 퍼주기 공약들이 막 이 대선에서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 박원순, 성추행당해 죽은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이 성추행당해서 아이들에게 돈을 무차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자, 석 달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에 앞섰던 2030 이 반대 응답률이 여러분 73에서 74%였어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똑똑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얘네들에게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주고 끝나는 건데 그만큼 너네들이 돈을 받는 만큼 나중에 이 돈은 너네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갚아야 될 부채라고 우리 2030 아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요, 이 돈을 뿌리는 데 대해서 가장 반대한 것이 2030입니다. 전 연령층에서 가장 반대합니다. 이 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성추행당 민주당에서 전 국민 계획을 접었습니다. 우리 2030 너무 똑똑해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대선 후보가 되고부터 이 성부수로 준비했던 기본소득의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우리 2030 아이들에게 막 돈 퍼주면서 자기 표를 구걸하려고 했는데 우리 2030 아이들 20대가 75% 반대, 30대가 69% 반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만일 2030이 여기에 만약에 찬성 의견에 합류를 했다면 지금 선거 판세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돈을 막 뿌리려고 작당을 했는데 이 중심에 서 있는 2030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반대했어요. 70%가 반대했어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030은 100%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망국으로 가는 이 포퓰리즘 열차를 반대하는데 여기서 40, 50 얘네들이 정교조 출신들이거든. 정교조 교육을 받은 시대. 이 세대들이 지금 가장 지금의 이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겁니다. 자, 2030 이 반대한 것이 자, 여러분 누가 더 많은 땀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따지지 않는 막가파식 퍼주기는 안 된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자, 여러분 열심히 밤낮 없이 노력해서 자기가 좋은 서울대학교를 갔어.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에게 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만약에 A뿔 받았는데 이 A뿔을 낮춰서 저 공부 못하는 애에게 20점을 띄주고 이 A 공부 잘하는 아이가 만약에 중간지대에 있다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 뭐야? 교수 자택 가서 막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좋아하는 공정, 평등, 사회주의, 이게 너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냐. 교수가 이렇게 따진다면 이 학생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네들 그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지 않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가진 자를 뺏어다가 없는 자를 나눠주겠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입니다. 지금 이 386, 486, 586 이 쓰레기 집단들이 그동안 전체주의에 물이 들려서 그 이념에 찌들어서 있다가 막상 권력을 찬탈하니까 아무 능력도 미래 비전도 없어. 이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과 뺏어다가 고루고루 나눠주면 나라가 잘 될 걸로 착각했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니 누가 땀을 많이 흘려서 열심히 기업을 일으켜놨는데 노동자가 기업 거를 뺏어가지고 다 나눠 가지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이 기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도 무너지고 자기네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이게 1920년도, 1930년도 미국과 전 유럽의 이 공산주의, 이 영들이, 공산주의 이 사탄들이 그냥 유럽과 전 세계를 휩쓸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세계 역사가 21세기에 오고부터는 이 망국적인 공산주의, 이 막스 레닌주의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다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그 이념을 지금 21세기 경제대국 10억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저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저 청와대 쓰레기 집단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2030 아이들이 똑똑해졌어. 광우병, 조국, 대장동, 촛불 시위 다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 경제 오피니언도 틀려먹은 게 광우병이면 촛불이 들어가야지. 촛불 시위 들어가야지. 조국, 대장동이 들어가야 맞는데 이 오피니언도 조선일보도 아직도 한참 멀었어. 자, 그래서 여러분 2030들이 문재인 이 공산주의자 정부 5년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 그리고 고용 참사, 졸지에 벼락 거지, 구직 포기자가 됐습니다. 자, 주택을 포기했고 결혼을 포기했고 출산도 포기했고 그런데 얘네들은 이 문재인 일당들에게 정부의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이거 쓰면 우리는 더 죽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2030들이. 우리 2030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뭉칫돈을 줄 테니 표를 달라는 집요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2030들이. 자, 너네들 돈 줄 테니까 표 찍어라. 안 받아. 그렇게 뭉칫돈을 줄 테니 표를 달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아. 덥석 받지 않아. 훗날에
자기들이 이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 나라 빚을 닦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겠다는 것을 2030들이 다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여러분 박수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2030은 세계 최강 IT 실력을 습득한 신인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떠도는 정보 중에 얘네들이 진짜와 가짜를 실시간 구별해낼 줄을 아는 것입니다. 얘네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보를 다 아는데 이 이재명 성추행당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소득 주겠다고 하는데도 노 했습니다. 노.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계 최강 IT 실력을 습득한 신인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상에 떠도는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누가 거짓을 덮으려 하는지 누가 진실에서 더 가까운지 다 알고 자신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유력 후보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 터주기 공약 남발했어요. 이게 누군지 아시죠? 뜬구름 잡는 헛땡땡. 그 다음에 그렇듯해 보이는 그 발언이 원래 누구의 어록에 담겨 있는지도 2030은 다 압니다. 자, 한국의 2030 청소년기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세대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일당들이 우리나라의 2030 아이들에게 확실한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가슴 아파할 했던 것을 잠깐 위로가 됩니다.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또 미쳐 날뛰어서 저 포퓰리즘 기본소득 세금 살포한다는데 여기다가 넘어가면 어떡하나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촛불도 가짜, 쇠고기도 내송송 구멍탁 광우병부터 땅콩 회항 사기부터 라면 상무 촛불 사태 부동산 내로남불 조국 사건 모두를 다 경험했어. 2030들이. 그래서 거짓 선동과 과학 팩트를 가려낼 줄 알고 또 갑질과 무례, 위선, 불공정을 정오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상관이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 근속 연수와 계급장으로 금액을 매기는 임금체계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2030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2030 아이들이 바보입니까? 기본소득 세금 살포한다는 거 NO! 그것은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얘네들이 댓글에 막 달아 제키니까 이재명이가 이걸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저 이재명 전과사범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초밥 10인분 횡령, 한우, 카드깡, 군, 병원 황제, 입원, 쩍벌, 개사과, 손바닥 왕 같은 구태는 2030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다. 몇몇에게
8천억 원대 수익을 안겨준 희대의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를 않아. 이걸 보는 2030 세대들이 공정 코드를 망치로 내려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30들 너무 지지합니다. 자, 얼마 전에 기업에서 2030 직원들이 강성 노조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득권 노조의 불법과 탐욕이 그들의 공정의식을 자극해서 일으킨 자연 발생적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강성 노조들이요, 자기네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기업 사장을 협박하고 또 노조 이놈들이 사태를 일으키고 불법과 탐욕이 만연해서 자기 아들까지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에서 자기 아들까지 세습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30 아이들이 이건 불공정하다. 강성 노조의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성 노조의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고, 또 기득권 노조의 불법과 탐욕이 공정을 의식을 자극시킨 자연 발생적 현상으로 2030이 들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손도 못 대는 노동개혁의 싹이 2030에서 움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행정, 문화계에서도 공정을 바로 세우는 2030의 변혁이 반드시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청와대 사기, 도둑, 정과범들, 전체주의 지지자, 저 공산주의자들, 북한의 김일성을 지지해서 깜빵에 갔다 온 놈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전체주의 이념에 찌들어 놓인 이 마오쩌둥,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2030, 이 21세기 IT 세력들이 이 모든 기사를 스마트폰 하나면 다 검색이 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2030 아이들이 반란이 저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 정치, 행정, 문화 모든 것이 이 공정을 바로 세우는 2030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육부터 바로 시켜야 된다. 저는 철저히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아이들 교육에 엄마들을 모두 참여하여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교조를 모조리 퇴출시켜야 된다. 우리 2030 아이들은 그나마 이 정부를 다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30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정부가 한국은 국가 만능주의에 오만함과 노동 편향, 재정 중독에 빠져 포퓰리즘 열차를 올라타고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에 우리의 어린 삭들 2030 세대들이 이 망국적 포퓰리즘 열차를 멈추게 하고 있다. 여러분 박수 쳐야 됩니다. 이 열차를 세우고 2030들이 저 이재명이가 기본소득 세금 살포하겠다는 것을 딱 열차를 지금 멈추고, 여러분 우리 고세진 박사가 브레이크를 걸어 멈춰 이렇게 가는 것을 이 2030과 같이 간다. 망국의 열차를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번 대선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절제절명의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망가진 나라의 기둥을 바로 세워서 우리 2030 이 후대들이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신 이상 취급받고 조롱거리였던 퍼주기 공약을 이제는 개나 소나 다 따라하고 있는 이 현실이 기가 막히긴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다시 받는 이런 개소도들이나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비정상 짓거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세대는 지금 2030밖에 없다. 지금 오히려 노인네들은 문재인이가 주는 돈을 받아서 쓰면서 이 돈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2030 아이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우리 이 좌파 386, 586 이 개 잡놈들이 국가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노총 정교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몰상식한 일이었는지 이제 얘네들이 알아요. 이제 우리 2030이 문가 정권의 등을 돌리고 2030 세대는 좌파들 그리고 문가 정권이 기어코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것을 눈치채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2030 이런 우리 아이들이 이재명이 같은 저런 인간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저런 인간이 정치판에 안 들어와야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2030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야, 아이들 많네요. 자, 선영이 감사합니다. 이 숙소가요 방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하는 소리 옆에가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TV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니님 감성합니다.
신뢰님 감사합니다. 없음님 감사합니다. 선영님 감사합니다. 한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TV 감사합니다. 과일값만 법인카드로 7천만 원을 카드깡을 했습니다. 신뢰님 감사합니다. 미포조스님, 신뢰님이. 예, 금속노조 이것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고명환님 감사합니다. 공순애님, 네, 목소리가 잠겼는데 괜찮습니다. 공순애님, 백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워낙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신뢰님, 손이님, 생각나무님, 에베네셀님, 백합님, 감사합니다. 푸른 완두콩님, 감사합니다. 어게인TV님, 감사합니다. 수연님, 감사합니다. 구원성님, 감사합니다. 어게인TV님, 감사. 달빛님, 감사. 우리 선영님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제가. 자, 오늘 우리 2030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힘겨운 저 만국저지 노력과 다른 세대, 특히 40대 이상의 세대에서 못 본 척하거나 먼 산 보듯 심지어 철없다고 병말적으로 비난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2030들이 똑똑해서 이제 4050까지도 길을 들일 것 같습니다. 자, 2030이 일단은 민노총의 생계가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4050은 그 절대적으로 민노총 휘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직이. 그렇다 보니까 언론 노조가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노총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불신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언론 노조도 이제 새로운 젊은이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이제 2030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 2030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어른들이 공짜를 밝히는데 우리 2030 아이들에게 칭찬해야 됩니다. 이제 바른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 2030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나라의 운명이 이제 제대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파 선동에 이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제 우리 2030들이 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해골찬에게 세뇌된 30대 후반 40대 해골찬이 누구죠? 이해찬 아닙니까? 정교조 해직자 문제로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에 무조건 정교조 추종했던 주사파 조종당했던 어찌 보면 불쌍한 세대들죠. 4050. 좌파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무조건적 평등, 즉 결과의 평등을 평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좌파가 과정은 수단과 방법, 도둑질, 사기질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평등만 하면 된다. 그들에게 잘못 가르쳐줬죠.
그것이 바로 조국이고 조민입니다. 기본소득은 2030 심지어 10세 세대 폭탄을 던지는 정말 싸악한 짓거리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음을 가장 잘 아는 2030 세대가 그걸 철저히 무시하고 정교조 집단, 민노총 집단, 더불어 공짜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와. 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선관위 임시사무소 앞에, 여러분, 임시사무소 앞에 집회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36곳에 집회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사 보이시죠? 자, 20대 대선 임시사무소 설치 현황이 182개였습니다. 182개. 그런데 여기에 앞에 우리 민경욱 이 국토본 여기에서 선관위의 비밀 임시사무소에 182곳 가운데 인터넷 전용망이 설치된 36곳을 여러분 지금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박수. 그러면서 지금 이 신고된 임시 선관위 사무소에 이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민경욱 대표와 그 국수본에서 얘네들을 감시를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한 달간 집회 신고가 됐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이 여러분 인터넷 전용망이 설치된 36곳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26곳, 지방이 10곳, 그 다음에 고교연합 비대위 명의로 우선 수도권 14곳에 대해서 한 달간 49명이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시사무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다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계약한 별도의 공간으로 이것은 다분히 부정선거와 관련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임시사무소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신원 확인이 어렵고 인터넷의 개표소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고교연합과 임시사무소 앞에 집회 신고가 36곳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수. 지금 182곳인데요. 일단 이 36곳에 집회 신고를 한 것은 이 인터넷 연결 해킹으로 충분히 그 미국의特통의 부정선거를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해킹으로 이 라우트 연결 딱 시켜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特통이 곧 복귀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민단체와 또 대국본, 국수본, 민경욱 여기 하는 곳에서 지금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민 대표는 오늘 나머지 수도권 12곳도 신고를 마치고 많은 애국 동지들과
공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은 지방의 애국 동지들께서 신고를 하는 수고를 해주실 거고, 선거 기간에 전국에 산재한 선관위 비밀사무소 앞에서 마음껏 집회를 하시면서 그들의 불법성을 성토하고 그 사무실의 부정선거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민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시민들이 임시사무소를 방문한 후 그 방문한 후기도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도무지 선관위의 사무소로 알아볼 수 있는 간판이나 표시도 없다는 정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가 마무리되면서 임시사무소 앞은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 집회가 열리고 여기에 출입하는 인원과 물건들에 대해 체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 20대 선거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36곳에 임시사무소 생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달성군 사저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잔금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집입니다. 지금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사저가 찾아 경호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경호 준비가 지금 시작된다는 거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곧 퇴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입주는 대통령이 잔금을 치르는 걸 보면 곧 퇴원도 임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20일쯤 잔금을 치르신다고 했는데 좀 일찍이 치러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퇴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집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직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17일 이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근 유영아 변호사가 그 주인, 이 원래 집 주인에게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달성군의 매입금이 11%인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사저 공시가격은 13억 7,200만원, 취득 당시 시가 표준의 주택공사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에 해당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건물이고요. 잔금이 모두 지불된 만큼 박 대통령이 이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취득세 3억여 원을 오는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취득세는 납부되지 않고요. 오늘 오전 경호처에서 대우 달성군과 박 전 대통령 경호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사저 주변을 답사했다고 합니다. 경호처는 이게 여기서는 안 떴네.
정치로 가야 되겠네. 자,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이제 편안한 집으로 가셔서 있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고민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편안한 집으로 가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이제 대구 달성군과 대통령 경호처 사저주분을 답사를 했고요. 이제 대통령이 언제 퇴원할지는 모르지만 경호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 법적으로는 오는 3월 경호가 끝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법적으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영아 변호사는 그 내부 도면을 받아갔고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퇴원 날짜는 병원에서 정하는 것이라면서 대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아마 지까지 경매를 시킨 이 문재인 일당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마 대통령도 가슴은 쓰라리시죠. 아니, 정부가 다른 이름으로 안 해도 압류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면이 됐기 때문에 벌금이고 뭐고 싹 없어집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기가 막힌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개딱지들이 다 나왔어. 이것도 안 되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야당에는 윤석열, 안철수, 허경영, 조원진, 그 다음에 김동연, 그 다음에 김경재, 뭐 많이 나왔어요. 이것들은 자유우파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 놈들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나라가 웃기는 짬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 자, 어제 여러분 기사를 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40%, 윤석열이가 43%, 안철수가 5.9%. 아우, 안철수가 왜 자꾸 떨어지지? 안철수가 떨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가 명분이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동안 우리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끝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크게 할 수도 없고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방음이 안 돼가지고요, 옆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 방송을 오늘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팅 들어오신 분, 아유, 에프민님 감사합니다. 실레님 감사합니다.
H.O.님 감사합니다. 빵빵꿍깍꿍님 감사합니다. 어게인 TV도 감사드리고요. 서민정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생각나무님 반갑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그 집회가 있으니까 시간 되면 오십시오. 오셔도 됩니다. H.O.님 감사합니다. 소닉님 감사드려요. 에베네셀님 H.O.님 생명 살리는 TV 연정님 푸른 완동콩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방음이 안 돼서요. 옆에서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도저히 더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라를 이것도요 이런 건물 지을 때 이거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려요. 자 여러분 문재인 이제 바로 감옥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미경님 감사해요. 은하수님 감사해요. 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천조 손실 탈원전 원자력 학계 시민단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천조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문재인이 땅에 들어와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아주 빚더미 앉혀놨어요 나라를. 그런데 천조가 손실이 됐으니까 이 천조를 벌어들으면 우리 젊은 아이들이 50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까지 다 망가뜨려 놓은 이 문재인은 바로 사형시켜야 됩니다. 반역죄로. 이 탈원전하고 그 태양광을 부실한 태양광을 우리나라 산천을 다 망가뜨리고 그 태양광을 통해서 중국의 돈을 거의 뭐 조 단위로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불한 돈이 여러분 중국 놈들이요 일부는 저는 북한으로 저것끼리 다 짜고 보내주지 않았나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중국에 그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중국에 암묵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다 눈 뜨고 감아주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중국이 뒤에서 다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가냐? 태양광을 통해서 북한 중공 짱깨존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망국을 만드는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 입당들 모조리다. 청와대를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저는 저 청와대에 저기 이미 북한에 어떤 그 지령에 의해서 저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것을 청와대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어제 자유일보에서 여러분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이가 48.7%, 이재명이가 36.9%입니다. 숙숙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망친 주범을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일신 대표님 이제 멘트를 날려주십시오. 멘트가 오일신 대표님 오이신 대표님이 지금 몸이 많이 좀 불편해요. 제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네, 조옥순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반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